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저는 애플을 볼 때마다 이 한입 베어문 이 사과를 못 이겨서 우리의 갤럭시가 이게 뭐 그 소위 자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감수성일 수도 있는데요. 애플은 항상 팬덤을 팔고 삼성은 제품을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는데 스티브 잡스 이후 팀 쿡의 10년 동안 애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항상 현장에서 이 기술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팀 쿡의 경영 10년 처음에 취임할 때 그 폴라티만 입는다고 스티브 잡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팀 쿡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 부호를 갖고 있는 사람 많았거든요. 어땠어요? 지난 10년 동안. 단적으로 제가 2011년 8월 24일 날 팀 쿡이 CEO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출시됐던 아이폰이 아이폰 4S라고 해요. 아마득하죠. 그때 가격이 한 $1,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넘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아이폰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애플 주식을 샀다라면 아이폰을 사지 않고 주식을 샀다라면 지금 한 약 $18,000가 됩니다. 부자 됐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만 샀어도 크게 부자가 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가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 높은 카리스마와 정말 think different 이걸 외쳤던 저 사람이 사라지는데 아이폰을 만들었던 창시자가 팀 쿡이 과연 저걸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근데 주가만 보더라도 거의 15배 정도까지 뛴 이 주가만 보더라도 기업 가치가 글로벌 1위 기업이 사실상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팀 쿡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세 잘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걸 증시가 인정했다는 얘기고 네. 10년 동안 이 CEO로서 잘 성과를 냈다 해서 주식도 받았다면서요. 네, 500 성과 그 연동 보수라고 하는 건데요. 주식을 500만 주나 받았습니다. 애플에 아까 말했던 이렇게 성장한 500만 주요. 네, 이게 하나로 얼마냐면 약 8,800억입니다. 8,800억을 네네. 인센티브로 받은 거예요. 인센티브 월급 말고 부럽다. 월급 말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가 처음이 아니라 네. 계약 10년에 따른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요. 사실 지금 그 사과폰이나 아니면 콩나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여기다가 조금씩 얹어주셨다 그렇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이 팥이 들어있지 않은 찐빵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어쨌든 팀 쿡이 CEO로 올랐던 건데 보란 듯이 성과를 냈단 말이죠. 이게 초창기에는 약간 위태위태하다 하더니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이제 잡스의 이런 창조적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몇 가지 제품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2015년에 애플 워치가 나왔죠. 네. 물론 애플 워치는 혁신적인 제품이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빅히트는 아니었지만 빅히트를 짚은 제품이 2016년에 나옵니다. 바로 에어팟입니다. 맞아요. 에어팟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에어팟은 쓴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많이 팔렸고요. 그 콩나물이 뭐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에어팟 그 콩나물 원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디자인이 나오냐 흉측해 했었거든요. 근데 써보면서 네. 그 소리와 그러한 그 이런 부분 들으면 에어팟 2가 나오면서 네. 그 노이즈 캔슬링 이제 많은 삼성도 다 따라하고 다 모든 기업들이 네.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에어팟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어팟이 그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사의 이어폰입니다. 네.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건데 웨어러블 시장에 좀 일찍 뛰어들었다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큰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애플 뮤직이라는 서비스를 또 내놔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페이와 마찬가지로 애플페이도 북미나 유럽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고요.
다 이 팀 쿡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팀 쿡 있을 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역시 안 알려져 있지만 애플 TV 플러스라고 해서 일종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미국에서는 조금씩은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넷플릭스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런칭시키면서 신제품에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까지 해서 팀 쿡의 성적이 대단히 좋다. 이것이 막대한 수익을 애플에 가져줬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팀 쿡은 전형적인 관리자형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네. 관리 경영을 하는 생산 관리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품업체 A 품질 관리도 해주고 근데 이게 꼭 100달러까지 해야 돼. 우리 한 90달러에 맞출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일종의 쪼는 거죠. 합리적으로 쪼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비용이 절감되면요. 무서운 사람이네요. 네, 똑같은 매출에서 어마어마하게 마진이 이익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 수익률을 이익률을 현금을 돈다발을 가져다 준 사람이 팀 쿡이라는 평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혁신은 없었지만 네. 꾸준히 신제품들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근데 그것을 매우 합리적인 경영으로 사실 합리적이라는 건 되게 꽉 좋은다라는 거죠. 하청업체들이 네. 싫어하겠네요. 네, 타이트하게 하면서 근데 품질 네. 관리도 해나가면서 네. 이렇게 나가면서 기업의 이익률을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좀 탄탄하게 네. 정말 글로벌 1위 기업다운 면모로 만들었다. 사실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회사 운영이 좀 불안해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돌격 앞으로라는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돌격 앞으로인데 팀 쿡은 그러면 돌격한 만큼 다 다지고 가는 거죠.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100년이 넘는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네. 그 토대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하고 의외로 그 케미가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이 팀 쿡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네. 놓치는 걸 이분이 채워줬군요. 그렇죠. 살아 있을 때도 어디 장기 출장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가면은 나 대신에 결제 받을 사람은 팀 쿡이야라고 선언하고 갔을 정도로 스티브 잡스도 본인의 스타일을 아는 거죠. 네. 나에게는 이런 관리형 스타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팀 쿡이 스티브 잡스가 열어놓은 것을 훨씬 더 깊게 다져냈다. 탄탄하게 다져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돌격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일이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내쫓긴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가서 창업을 다시 하고 결국은 돌아왔지만 자 이쯤에서 스티브 잡스의 빈틈까지 채워줬다고 하는 팀 쿡 CEO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대 출신이고요. 공대 출신이긴 한데 이제 MBA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생산 관리라고 보통 생산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네.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자 출신은 아닙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이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IBM에서 원래 12년 동안 일하면서 IBM에서도 이런 제품 관리를 했어요. 메인프레임이라는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기업형 컴퓨터가 서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관리를 했었고 애플에 와서도 그런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품 관리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실적을 보면은 대단히 많이 이것에 기반해서만 머무르지 않고 치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주가에서도 한 12배가 뛰었고 매출도 사실은 2배 이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2배 이상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이 사람의 실적이라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라지 않을 부분이지만 중국을 개척했다는 겁니다. 중국.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중국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중국을 못 들어가는데요. 팀 쿡은 중국을 들어갑니다. 이 중국에 들어갔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우선은 폭스콘이라고 하는 사실 대만 기업이지만 중국의 아이폰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조립 라인을 중국인들이 조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있고요. 거기다 또 흔히 말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삼성도 애플에서 아이폰이 팔리면 삼성도 돈을 법니다. 거기 들어간 반도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삼성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 100 납품업체 중에 51개가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크게 미워할 이유가 그렇죠. 없네요. 그런데 또 네. 하나 근데 득을 보는 것도 있죠. 전체 아이폰 매출의 18%가 또 중국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음에 중국 시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즉 애플은 팀 쿡이 경영하고 있는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받고 되게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욱더 이익률이 높겠죠. 그리고 네. 또 심지어는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싼 값에 만들고 그 시장에 다시 갖다 판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팀쿡이 일어났던 경영 실적이 대단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계속해서 아이폰을 진화시킨 것도 팀쿡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에 아이폰 4S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9월달에 아이폰 13이 나오잖아요. 이 성능이 50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득하죠. 아이폰 2011년에 그때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능력과 지금 나오는 Z 폴더의 기능과 애플 뭐 곧 나올 13의 아이폰 13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말 자전거하고 자동차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바일 생활이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이제 쇼핑할 때도 버벅거리는 일 없잖아요. 모바일 쇼핑에서부터 우리가 택시를 부르고 모든 생활을 지금 모바일로 하는 이런 모바일 라이프.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실 스마트폰이고 네. 이 스마트폰의 핵심 주자가 아이폰이었고 그것의 후발 주자이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갤럭시라고 한다라면 이 두 개가 정말 세상을 완전히 바꾼 거였거든요. 정말 이거와 관련된 애플 이코노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만들어냈던 또는 애플 아이폰 모멘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정말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든 후발 주자들이 메인스트림인 사람들이 쫓아와서 관련된 세상을 열어낸 거죠. 이런 부분에서 팀쿡이 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도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앱스토어라고 지금 문제가 결정되는 작년 우리 어제 법안도 통과됐던 구글의 인앱 결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인앱 결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가 워낙 마진율이 높거든요. 15%에 30%를 가져가는 거니까요. 2020년 이 앱스토어에서 나왔던 관련된 매출이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애플이 가져가는 건 15%에서 30%죠. 그러니까 즉 하나의 앱 생태계가 매년 매출에 관련된 그 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제의 매출량이 6천억 달러가 넘으면 우리나라는 6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야, 자릿세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만들어낸 것도 팀쿡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단한 산업을 형성해낸 애플 지난 10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비약적인 성장이요. 재무적으로 본다 하면은 팀쿡하고 스티브 잡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팀쿡이 이깁니다. 스티브 잡스는 돈을 쓴 거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꼬라박은 거고 마진율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열정들이 강했던 거고요. 파종을 했군요. 씨를 그렇죠. 뿌렸어요. 예, 네. 사실은 아이폰 나오기 전부터 2년 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사실은 아이폰과 함께 했던 스티브 잡스 시간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팀쿡이 2배나 긴 시간을 갖다가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기업 가치 부분에서 2011년 8월에 3,490억 달러 하던 기업 가치가 지금 8월 현재가 지금 2만 1,250억 달러. 잠깐 그 수치도 정말 외우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단위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단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부분에서도 이 팀쿡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들, 그러니까 에어팟, 애플워치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패드라든지 또는 M1 칩으로 가장되는 이런 컴퓨터 파워 칩의 어떤 진화들 그리고 자체 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에 고성능화하면서 인기를 계속해서 매출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 아이폰을 9월에 발표한 13까지 계속해서 버전업을 한 것, 이것도 나름대로 경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2015년에 애플 첫 사상 한 해 매출이 판매 대수가 2억 대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왔었던 건 팀쿡의 경영 능력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의 생산 단가를 끊임없이 낮춰가고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가치에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팀쿡이 작년에 선언을 했죠. 2025년까지 아이폰을 만드는데 탄소 제로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현실화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쵸.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탄소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마저도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즉 애플이 만들어진 즉 미국 공장이 아니라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석탄이나 석유에 의한 전기가 아니라 100% 재생에너지 필요하다라면 풍력 발전소도 만들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에도 투자하고 태양열 발전소에도 투자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광정 심지어는 또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중국에서 나왔던 물건들이 전 세계 판매 시장으로 갈 때도 이동할 때도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도 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여기 경제발전소에서 많이 다뤘지만 이 애플의
페이스북과의 싸움. 그렇죠. 이 프라이버시 부분은 네. 우리가 트래킹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 광고 시장이 지금 변화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팀 쿡이 말했던 것이 정말 프라이버시는 휴먼 라이트다. 인권이다. 과연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기업이 이런 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러한 부분에서 페이스북과 싸우는 모습들이 페이스북을 옹호하건 뭐 애플을 옹호하건 거는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러니까 페이스북이 싫어하지 뭐 이런 느낌까지 주면서 소비자의 마음도 좀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잡스 이후에도 팬덤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천재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규제는 모든 기업이 받아야 할 의무가 될 텐데 이걸 치고 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혁신과 환경의 아이콘인 것처럼 네. 그 이미지를 가져가고 정작 애플의 아이폰도 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인권을 지키는 그런 착한 IT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팀 쿡이 취임했을 때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걸 보고 저게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사업 확장한 게 결국은 팀 쿡의 선택이 다 맞았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팀 쿡 이후에 신제품하고 신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중국 시장도 개척을 했다 말씀을 해주셨고 차별화된 개인정보 보호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미국 CEO들 보면 뭐 이게 좀 스테레오타입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될 때 만약에 그룹이 정점에 서 있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장 인기 많을 때 해체하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 멋지게 성과를 이뤘으니 하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있잖아요. 네. 제프 베조스가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을 저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다음에 깔끔하게 떠나고 그 몇 주일 돼서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쇼잉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프 베조스처럼 이제 팀 쿡도 10년 했으면 지금 스티브 잡스는 물론 재임 기간은 10년이 넘지만 쫓겨갔다 왔었고 그리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었고 그리고 아이폰을 만든 이후에는 5년도 안 했는데 팀 쿡 너무 오래 한다.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이제 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팀 쿡 스스로도 오래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더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여운을 남겨두고 있는 건 뭐냐면 팀 쿡이 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요 마무리는 보고 떠나지 않겠느냐.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지금 부분은 있는데요. 당장 제가 보기엔 떠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2025년이나 2026년 정도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이후에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심지어 10년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요. 팀 쿡이 만약에 앞으로 5년을 더 애플에 머물게 된다 하면 팀 쿡이 이제 더 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신제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 즉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항상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잡스의 유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아이폰 같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되는 거, 서비스를 내놔야 하는 건 이건 애플의 숙명이다. 그래야 이게 애플다움이다. 자, 그 신제품을 내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재무적인 성장은 계속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M1 칩이라는 것도 나왔고 M2라는 칩도 나올 거라고 예고되고 있는데요. 컴퓨터 칩도 스스로 만들면서 동일한 지금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에서 정말 타와 경쟁사하는 비교가 불가능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들이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고 아이폰 13, 14, 15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것 또한 갤럭시와의 끊임없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폴더폰을 내놨으면 애플도 언젠가는 폴더폰을 답변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혁신들이 이어가고 에어팟 2도 이제 에어팟 3로도 이어지면서 애플 워치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웨어러블 컴퓨팅 부분에서도 애플이 신제품 내놓으면서 재무적인 성장들은 또 아까 말했던 앱스토어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애플 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하던 거 잘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자동차 저희 애플카. 네, 우리 경제발전소에서 다뤘던 애플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연 그래서 지금 애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2025년쯤에 애플카가 나올 거다.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했었지만 조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스마트폰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성 OEM 완성 조립형 OEM 업체랑 협업을 하더라도 2025년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서 그러려면 팀 쿡이 10년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 글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 글래시스로. 팀 쿡이 보는 큰 그림은 차가 완성될 때까지 떠날 수 없다. 그러면 최소 10년 있어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또 500만 주 더 받고요.
그거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팀 쿡이 이제 동성애라는 걸 커밍아웃한 분이기 네. 때문에 돈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 욕심을 낼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인간의 돈 욕심은 한계가 파운데이션을 없으니까요.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는 아이글래스까지도 상상을 할 수 있다. 아이글래스는 네. 지금 2025년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즉, 그러니까 애플이 그 글래스라고 해서 안경을 만들라기보다는 자동차 앞면 유리를 애플이 만들어서 타사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R이 가능해져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AR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정보를 땡겨가지고 유리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작은 화면의 내비게이션이 전면 유리로 네.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런 기술들은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 아이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 아이글래스가 가장 큰 경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특이점이 그러니까 차이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에 많이 팔고 많이 벌어온다라고 하셨는데 미중 관계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속. 지정학적인 도전이 사실은 애플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도 애플에게 자꾸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받을 부품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단가도 안 맞죠. 네, 단가도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의 탑 서플라이어들 중에 공급자 중에 51개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베트남으로 옮겨도 이거는 애플에겐 손해인 거죠. 옮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트럼프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네. 있고 또 중국 정부는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도 어마어마하게 가하고 있고 지금 게임도 뭐 셧다운제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또 하나 불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애국주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갈등이 뭐 최근에 있는 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떼었던 스푸트니크 네. 그 효과가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살벌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중국 인민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애국지 강해서 애플 불매 운동이 날까봐 지금 애플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공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샌드위치인 것이 너네 왜 중국하고 자꾸 협력해 애플? 거기 너네 제품 납품하는 업체 중에 보면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그런 데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시민단체 일부 네.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주커버그 페이스북 주커버그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되게 이중적이다 애플은 프라이버시는 인권이라 그러더니 중국 정부의 검열 다 동의해주고 있지 않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뜨거운 감자인 거죠 애플에게 있어서. 결국은 애플이라는 회사도 이 글로벌 기업의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얘기인데 애플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갤럭시가 반전의 기회를 노리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